공부와 숙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계 어디에서 학교를 다니던 공부와 숙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숙제와 공부 관리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본점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숙제는 뭔가요? 매일마다 선생님들이 지정해준 양의 과제입니다. 해당 과목을 배우는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보통 공부라고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숙제에는 두 가지의 이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운 지식에 대해 모르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운 지식을 반복 학습함으로써 두뇌에 각인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오늘 배운 것을 당일에 숙제를 내는 거죠. 자, 그러면 공부는 뭔가요? 공부는 숙제가 가진 모든 목적과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냥 자신이 자신에게 부여하는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수학 수업을 예로 들어 봅시다. 수업 중에는 선생님이 개념과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해가 확실히 되도록 숙제로 추가 문제를 풀 것을 요청할 겁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숙제로 문제를 풀면서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한 복습을 하게 될 겁니다. 한 달이 지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는 다른 내용의 과제를 다루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시점에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본인이 기억하는지 테스트해보고자 40분 정도 연습 문제를 다시 풀고 어떻게 하는지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되새겨본다면 이것은 공부라고 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부 시간을 많이 가져가야 할까요? 이것은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내가 몇 학년인지, 내가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7학년에서 10학년 학생의 경우 대부분은 일주일에 4블락 이상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하나의 블록은 약 40분에서 60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블록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아마 여러분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매일 한 블록을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모든 공부를 할 수 있는 양을 금요일 하루에 다 때려 넣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공부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 취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부 블록이란 뭘까요? 공부 블록은 보통 특정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따로 설정해 놓은 공부의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5분에서 50분을 하나의 블록이라고 합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우리의 뇌는 45분 정도 작업을 한 후에 정보를 슬슬 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도 45분에서 한 50분 정도 수업을 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를 쉬고 과목을 바꾸고 다음 교실로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과목을 바꾸고 쉬고 과목을 바꾸고 쉬고 하는 시스템으로 학습을 하게끔 짜여져 있는 겁니다. 이것도 공부하는 스터디 블럭 컨셉트와 동일한 개념인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체력이 되고 컨디션이 좋아서 45분짜리 블록을 2개를 연속으로 쉬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더라도 45분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45분을 하는 것보다는 90분 연속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동시에 매우 짧은 블록의 공부는 훨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뇌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을 하기 위해 그 정보를 응고시키고 다른 정보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구축하게 됩니다. 뇌가 이러한 링크를 만들기 시작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뇌에게 시간을 줘야 합니다. 30분 미만의 공부 블록은 이러한 링크를 구축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 될 수 있고 최소 30분이어야 하지만 40분에서 45분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숙제와 공부의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 중에 가치를 무게를 따져서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더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관리를 잘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학교에 있는 선생님은 공부량을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합리적인 시간 투자가 들어가면 공부를 완성할 수 있도록 과제를 내지만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특별 활동을 시간을 많이 뺏긴다면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시간 관리를 잘해서 숙제와 공부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춰야 할 겁니다. 수학의 예를 또 들어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문제가 한 20개를 푸는 게 오늘 밤에 숙제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20문제를 푸는데 나는 턱없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한 2시간이 걸린다고 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주변의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몇 시간 걸렸니? 나는 몇 시간 걸렸나를 비교해 본 다음에 해당 선생님을 찾아가서 문의를 해야 됩니다. 좋은 방법이죠. 다른 아이들은 1시간이 걸린다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왜 2시간이나 걸리나요? 선생님 뭐가 문제일까요?를 상의를 하고 방법을 찾으면 선생님 본인이 생각할 때 2시간이 적당한지 30분이 적당한지 1시간이 적당한지를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요령이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를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전 상황에서 모든 숙제를 하느냐고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저는 숙제 처리에 있어서 때때로 지름길을 택하고 공부를 조금 더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이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공부는 숙제를 하는 동안 잠들어 있었던 지식을 다시 깨워주는 작업이므로 둘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휴식도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숙제를 한 3시간을 하고 2시간 내 자체 개인 공부를 밀어붙인다면 쉬는 시간을 중간중간에 가지면서 공부했을 때보다 훨씬 집중력과 효율성이 떨어질 겁니다. 좋은 공부의 필수 요소는 언제 내가 휴식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림잡아 좋은 규칙은 45분 정도로 공부를 하고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쉬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앉아서 하든 걸어다니면서 하든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하든 뭘 먹으면서 하든 10분에서 15분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런 식으로 비디오를 만드는 거는 보통 우리가 만드는 비디오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좋은 경험이었고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공부 습관과 숙제 관리, 시간 관리 이런 요령들이 주변 친구들과 형, 누나, 오빠, 동생, 후배, 선배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공유도 해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좀 해주시고 이런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유학생 여러분들,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 아빠 엄마한테 인사 한번 드리고 문자 드리고 학교에서 파이널 기간이니까 공부 조금 하고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 가지면서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